중년의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가미당의 공부는 중년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중년에도 공부하고 싶은 청년이 가미당의 중년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중년들의 샘샘 정보통. 청년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막 몰아붙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원쌤은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잠을 안 자고 뭘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잠을 안 자면 그다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잠을 다 자고 먹을 것도 다 먹고. 근데 청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한 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뭐 10개 할 일이 있잖아요. 한 10개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제 10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해. 언제 일주일 동안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터득한 내 나름대로의 지혜는 뭐냐면 그걸 오래 생각하지 말고 한 개를 무조건 빨리 해.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럼 9개가 되잖아, 남은 게. 그러면 가슴 답답하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좀 또 하면 되고, 그럼 8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하면 7개로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개만 하면 이제 대여섯 개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일주일에 이거 어떻게 다 해내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예전에도 막 잠 안 자고 뭘 한 거는 몇 번 없는데 자꾸 다 자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가고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내가 익힌 핵심 기술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한 개라도 빨리 해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뭔가 오니까 이쪽이 가벼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균형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매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또 못할 일은 아니더라고.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못해. 걱정할 시간에 그냥 해라. 그렇지. 이거구나. 네. 이건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하고 나면 이제 원리적으로도 그게 맞잖아. 해놓은 것은 쌓이고 할 것은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그렇게 어려우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것때도 못 맞추면 일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도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 보면 나보다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성과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바쁘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시거든.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게 신기하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내가 파악한 기술은 그런 거야. 빨리 해버리니까 한 개라도 해버리고 또 그 다음 스텝을 가니까. 그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보고 분신술 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분신술은 없고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해 나가는 마무리 지어가는 기술이라고 할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공생도 우리한테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멀티가 안 되느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두 개, 세 가지를 하루에 혹은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괜히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오전에 요거 하다가 오후에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하다가 또 산책 갔다 와서 또 이거 하든 저거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루에 두세 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익히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밖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그걸 절대 못 익히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몸이 배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도 할만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쉽고 가볍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이제 언제까지 이래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공부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공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조절하고 내 몸을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어렵네요.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가미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가 아니라 산책, 밥, 그 다음에 공부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인가요? 내 나름의 유머인데 네. 공부만
나만 무조건 하러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이게 약간 학원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동체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도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나는 깨봉 빌딩이 남산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잠깐 혼자 이렇게 산책 갔다 온다든지, 나도 혼자 좀 산책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암송해야 될 과제들을 많이 해결을 해요. 나한테 하루 종일 제일 행복하면서 보람되기도 한 그런 시간이 산책하면서 주역을 배우는 그런 시간. 산책이 그냥 산책이 아니고 밥이 그냥 밥이 아니고 감리당이라고 하는 곳, 또 남산강화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부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공부가 중심이지만 이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 함께 모여서 산책을 하거나 혹은 또 혼자 산책을 하거나, 이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하니까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첫 번째가 산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밥 먹는 거고 세 번째가 공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상원쌤이 하신 말씀이었군요. 맞아. 아니, 다른 분도 했을 수가 있는데 난 그 이야기 자주 해요. 선생님들 항상 밥 먹고 나면 산책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니체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줌으로만 하니까 한번 오고 싶다 해서 이제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밥 먹고 산책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하자니까 산책 너무 좋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구경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세월을 보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리당은 오면 제일 중요하게 대접하는 게 산책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맞죠. 맞아요. 다른 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강력한 인상으로 남죠. 이제 공부하는 것하고 같이 밥 먹는 거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리 안 되니까. 같이 밥 먹고 산책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공부 얘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게 그 시간이 안 채워지거든요.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그 대화가 꼭 필요한 그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처음 오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을 함께 알아가는 느낌이 나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맞아요, 느낌이. 아 맞아, 그러다가 생각이 난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1 산책, 2 밥, 뭐 3 공부 이렇게 하니까 하나 더 빠졌다. 1 산책, 2 밥, 3 간식. 간식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간식 먹는 거, 간식. 4가 공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그게 분리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소외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어야지 저는 공부도 더 활기 있다고 봐요.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요. 네. 예, 사실 이제 중년 남성분들은 이제 가정을 보통 이제 재정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대안적인 공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공부에 전념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는데, 상원쌤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런 가정과 어떤 재정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다 떠안고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처음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상세하게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냐면 삶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답을 정확하게 줄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은 그런 거예요. 가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짐을 크게 안 가져요,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지도 않지만 내가 뭐 가장인데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울 생각도 없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나는 내 삶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또 가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실제로 가장도 없어요. 요즘은 가장 대접도 별로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도 괜히 이럴 때 되면 가장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서 짐을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훨씬 더 자유로워졌는데, 애도 이제는 뭐 20살이 넘었고 애도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아내도 돈을 벌기도 하고 나도 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전에 또 뭐 20몇 년 일을 했으니까 이런저런 수입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가정이 뭐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크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더 자유로운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 하면은, 그것도 니체 사용 설명서에도 그런 걸 적었는데, 감리당이나 강하고 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이게 보통 세상의 기준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 또 나랑 비교해봐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공부하더라고. 근데 밖에서 보면 나보다 훨씬 부자하고 내가 보기에는 평생 먹고 사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도 이 공부를 하러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지 우리나라에서는. 집 있는데 또 집을 하나 더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뭐 5억짜리 집을 10억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런 노력을 하고. 근데 저게 개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더 중요한 건 저렇게 해서 집값 올려놓으면 세상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맞아요, 그거 맞아요. 힘들게 만들고. 저희는 집을 구할 수가 그리고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네. 되겠냐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이상한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가정이 안정되게 생활하고 또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조건을 어느 정도 그래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미친 듯이 막 집값만 올리는 그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선을 좀 돌리면 꼭 가미당이 아니어도 거기에 혼이 뺏기지 않고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또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데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가장으로서 이렇게 어떤 남자로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시선을 돌리고 보면 충분히 경제적인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가 가장이다 그런 거에 딱 매여 매여 있으면 이렇게 못 된다. 음.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보니까 가장도 없어 이제는 다 가장이지. 애들이 어리고 이럴 때만 좀 그런 있을 수가 있는데 50대 중반이 되고 60 가까이 되고 애들 크고 이러면 가장이라는 말은 난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 그건 지우고 내가 가장 잘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게 아이들한테도 난 좋은 것 같아. 가장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가장을 지우고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살아가는 이쪽으로 그 가장의 의미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내 가정도 좋고 특히 난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져.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조금 변화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내가 이제 일을 하고 그만두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걱정은 많이 했죠. 제대로 또 공부는 하려는지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뭐 저렇게 또 살면 어떻게 하는지 일상적인 고민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편이었는데 그 이해를 해주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걸 하고 싶어 했고 뭐 때문에 그런 게 안 됐고 도저히 저기서는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으니까 걱정은 했지만 또 이제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럼 뭐 다른 길을 이렇게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된 것 같고 한도에 한 것도 아니고 뭐 20년 이상 됐으니까 그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야. 내가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정도로 고민할 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지켜본 거지. 막 내 혼자 이렇게 막 다 해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해결은 내가 하지만 알도록 만들어줬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할 때도 한 번은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이렇게 먹는데 그 애들도 나를 걱정을 하지. 왜 직장을 안 다니고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냐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이야기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제일 열심히 할 때이긴 한데 예전에 일할 때보다도 더 바쁘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예전에는 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가도 요즘 이거 공부하고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저게 저 사람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줄지 또 아니면 저게 뭐 돈이 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생활을 봐도 소모적인 막 술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앉아서 책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많아지니까 걱정도 했지만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제는 뭐 그런 걱정은 별로 하지 않죠. 이제 좀 떨어져 있어서 조금 뭐 불편한 그런 정도 말고는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나는 서울 혼자 있고 대구에. 구미에 구미구나. 내가 주로 내려가지만 이제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기도 하고 나쁘진 않아. 가정이 중요하긴 한데 특히 남자들이 관계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 막 요구하는 그런 코드로 훈련하면 정말 답이 없고 조금 벗어나서 지혜롭게 공부를 통해서 조금 세상을 다르게 보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은 뭐 가장 좋았던 순간. 그 힘들다 좋았다 이것보다는 최근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강미당 공부가 재미있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할만하기도 하고 책도 나오기도 하고 계속 좀 하고 싶었는데 구미라고 하는 곳에 있고
감이당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대구에서 하루 이틀 활동하고 또 집에서 하루 이틀 있고 서울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되게 여러 군데를 그렇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구미, 대구, 서울 여기 요거를 이제 주로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이거 올 수가 없잖아. 이게 딱 막히는 거야. 그럼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거기서 딱 못 올라오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몇 달 동안 했었어요.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그때 되게 초기에 심했으니까 그때 이제 내 인생의 주역이 마무리되고 2차 사용 설명서를 써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혼자 연재를 하고 이런 건 억지로 또 꾸역꾸역 하겠던데 가면 갈수록 공간과 단절이 되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심리적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의논을 해서 서울을 아예 가면 어떻겠냐 방을 얻어서 크게 그런 거 흔쾌히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내가 이제 이 공부를 적당히 하고 그만둘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 결정을 하면서 이제 온전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삶을 살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내 주거하는 공간을 옮기면서 내가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 마음 자리가 그 전에 공부를 대하는 태도, 감이당을 대하는 태도, 질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때는 내가 뭐 큰 고민을 하면서 만났던 건 아니니까 2년 되는 대로 이렇게 기회가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됐는데 2년 전에 그런 결정이 질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결정인 것 같아요. 공부와의 받는 밀착도가 엄청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죠. 사는 곳이 바뀌고 양을 떠나서 내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마음이. 비리스면은 할림 멤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지 그건 멤버는 뭐 이번에 3년 전부터 인터뷰하면서 혹시 소감 같은 게 있었나요? 내가 되게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정도고 감미당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도 그냥 재밌고 혼자는 그냥 좀 열심히 뭐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재미는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사건을 겪고 드라마틱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재미가 있을 텐데 난 그런 사건이 별로 없어서 혹시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걱정을 했죠. 저희 선생님들은 다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재미없어도 제가 재밌게 만들어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쪽 보면서 쌤바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게 뭐지? 템레이션부터 빠이빠이 아. 이거거든요. 하나, 둘, 셋. 쌤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